이제 대한항공 대신 다른 마일리지표는 뭐 써야 하는지나 만들어 볼까? 대한항공 마일리지 계약 고발?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여기 뭐 하는 회사지? 대진 침대 라돈 검출 소송. 이런 거 하시는 괜찮은 곳이구만. 이분들이 마일리지 관련 고발 진행하신다고? 이거 못 먹어도 보지. 그래서 모셨습니다. 고발인을 모으고 계신 공동소송 플랫폼 하나사람들 대표신 최초롱 변호사님, 그리고 실제로 담당해서 진행 중이신 박현식 변호사님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초롱 변호사님, 박현식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소송 플랫폼 하나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최초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림의 박현식 변호사입니다.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계약에 대한 고발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화난사람들은 화나는 일, 억울한 일, 짜증나는 일을 법대로 제대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얼마 전 저희 화난사람들 사이트에 한 분이 내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법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겠냐,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이러이러한 법적 이슈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 이 글이 커뮤니티 여기저기에 퍼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명의 분들이 저희 화난사람들 사이트에서 우리 법대로 이거 함께 해보자, 그런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대한항공이 얼마나 구석구석 꼼꼼히 계약을 했는지 제 영상으로 4편이나 보여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대한항공 계약이 너무 분노가 일고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법적인 대응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비용도 많이 들고 왔고 그냥 공정위가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화난사람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님들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법대로 풀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테림의 변호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 보겠다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나서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저희가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거를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대한항공이 이제 더 이상 마일리지 써도 소용이 없다, 1년 걸릴게, 2년 걸리고 3년 걸릴게, 5년 걸린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희가 당사자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직업적으로 좀 더 법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번 약관 심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변호사님이 바로 소송하시는 건 아니고 공정위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걸 고발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스카이패스를 가입할 때 보면 약관을 다 읽어보고 소비자들이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약관이 이제 너무 부당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껏 힘들게 쌓은 마일리지들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관을 관할을 하는 거는 공정위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러면 대한항공이 이렇게 약관을 바꿨는데 이 약관이 부당하다, 그리고 효력이 없다라는 걸 공정위 측에서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대한항공에 너네 약관 다시 바꿔라 라고 얘기해달라 라고 저희가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고객한테 그냥 호혜적으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떤 조건을 성취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 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공사가 이 고객들이 이미 쌓아놓은 마일리지의 그 공제율을 변경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면 이건 민법이 금지하고 있는 조건부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송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가 침해당한 이후에 소송을 하기보다는 권리가 침해당하기 이전에 그런 침해 행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마일리지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공정위의 힘을 통해서 그 시행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 이런 공정위 고발에는 비용이 들지 않나요?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대한항공의 이런 결정이 너무 화나지만 소시민으로서 법적으로 들어가면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서 사실 엄두도 못 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일단 저희가 피해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먼저 하게 됐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박신하 씨를 포함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다 피해자일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따로 선임료는 받지 않고 대신 이제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도 솔직히 후원금 한 푼이라도 보태야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공정위에 고발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소송인이 모집을 한 다음에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공정위에서 내부 지침 그리고 회의 등을 통해서 이 약관이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부당한지 그리고 효력이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대한항공 측에 약관 시정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검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이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다른 항공사들도 다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소비자들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항공에 공동으로 법적으로 항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상징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절차로 항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위안이 되었어요. 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처럼 그런 분통 터지는 사연들 언제든지 저희 화난 사람들에 제보해 주시면 함께 법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비용도 안 들고 클릭 몇 번으로만 가능한 고발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대한항공의 고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굉장히 회의적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에 고객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회사는 마음 놓고 앞으로 계약을 계속 진행하겠죠. 사실 대한항공에 마일리지가 별로 없는 저지만 이런 행동에 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금의 대한항공도 미래의 아시아나 또한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 저부터 진심으로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